안녕하세요, 택배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택배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예비 기사님들을 위해서 중요한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물 종사자 자격증. 두 번째, 차량 선택. 세 번째, 브랜드 단가. 네 번째로 아파트와 번지의 차이점. 다섯 번째는 택배를 시작할 때 기사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택배업을 시작하시려면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이 자격증 취득 조건은 면허 취득 후 2년이 경과가 되었다면 응시가 가능하시고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은 3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취득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운전 적성 정밀 검사입니다. 인적성 검사와 신체 검사 정도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히 가지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충분히 통과 가능하십니다. 간혹 여기서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2단계로는 필기시험입니다. 오랜만에 하시는 공부라 많이 걱정도 되시겠지만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고요. 운전면허 필기시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 운송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을 구매하셔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보시면 쉽게 취득 가능하시고요. 서점에 보시면 문제집들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굳이 비싼 거를 구매하지 마시고 만원 초반대의 문제집을 구매하시면 충분히 취득 가능하실 것 같고요. 3단계로는 교육 이수 단계인데요.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라 기사님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접수 방법은 인터넷에서 교통안전공단을 검색하신 후에 공단 사이트에서 지역별로 접수 모집을 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날짜로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지역에 따라서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까지도 예약이 마감되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예약부터 하셔서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나 위 단계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필기시험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비용은 발생은 하지만 상주 지역과 화성 지역에서 1박 2일 체험 교육 코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선택입니다. 택배스토리에 문의 중 많은 질문 하나가 차량 구매인데요.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것은 처음 시작하시는 예비 기사님들은 저렴한 시세에 중고 차량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분명히 기사님께서 부담이 많이 되시고요. 꼭 2천만 원대의 신차를 고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차를 구매하시는 것보다 먼저 중고차로 시작을 하셔서 경험을 쌓으신 후에 나중에 신차로 변경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와 단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들 중 CJ를 고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빨이라는 말은 예전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CJ 같은 경우는 파업으로 인해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기사님들 또한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 택배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예비 기사님들은 브랜드보다는 구역과 단가를 비교해 보시고 다가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브랜드가 아무리 좋아도 외곽 지역이거나 라우트가 넓은 지역이면 저는 굳이 그 구역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택배업은 직원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만큼 아무래도 구역과 단가를 꼭 비교해 보시고 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가 같은 경우는 대리점마다 다르지만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급지단가와 고정단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선 급지단가는 물건마다 규격 또는 배송 지역에 따라 단가가 다른데요. 급지단가로 설명을 해주는 대리점 같은 경우 기사님께서 배송하시는 매출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사님께서 부가세 신고하시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50만 원에 대해서 대리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기사님께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고정단가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든 고정된 금액을 받는 것이고요. 고정단가는 배송단가 곱하기 물량을 하셨을 때 기사님의 지출 전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부가세는 미리 떼는 곳과 나중에 떼는 곳이 있으니 이 점 미리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아파트와 번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또 처음 시작하시는 예비기사님들 대부분 아파트를 많이 원하고 계시는데 아파트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 보니 편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타수는 생각을 하셨던 것보다 적응이 되셔도 많이 나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평균적으로 저희 기사님들 같은 경우 50개 정도 나오시면 많이 나오시는 편 같고요. 번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발로 뛰어야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아파트 구역보다는 힘들지만 평균적으로 60개에서 80개까지도 가능하시고요. 흔히 번지라고 말하는 코스들은 아파트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빌라, 원룸촌, 단독주택, 상가를 흔히 번지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배스토리 소속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평균 6대4에서 7대3 비율로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무료 없이 적응을 잘 하고 계시고요. 아파트와 번지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 번지라고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번째 준비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들입니다. 우선 알바번 알바천국 공고글을 보시면 고수익 택배기사님 모집 월 500 가능이라는 제목의 구식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월 500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구역에 적응을 하셨다는 과정하에 말씀을 드리고 적응만 되셨다고 하면 충분히 월 500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물류회사들이 광고를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물류회사를 통하여 하시는 경우 차량의 구매를 기사님들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물류회사가 차량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존의 차량 금액에 마진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차량을 구매한다면 물류회사를 통할 경우 1,400에서 1,500만 원의 금액의 차량을 계약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택배업을 준비하시는 예비기사님들은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대리점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초기에 장벽이 있고 구역 비교가 쉽지 않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소장님들은 또 초보자분들에게 좋은 자리를 처음부터 내어주지는 않다 보니 기존의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사후 관리가 가능한 기사님과 이제 꾸준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통하여 쉽고 빠르게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택배를 시작하기 전 중요한 5가지들을 알아봤는데요. 택배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기사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허위구역 알선이나 차량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택배스토리였습니다.